사회초년생 여러분,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기분도 잠시 카드값과 월세, 통신비가 빠져나간 텅 빈 통장을 보며 허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우픈 농담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의 그 소중한 월급, 그 첫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무기는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무기가 복리라는 마법을 만나면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리면 내려갈수록 거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돈도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덩이를 굴릴 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눈덩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좌, 다른 하나는 연금 계좌입니다. 두 눈덩이 모두 똑같은 언덕에서 굴리기 시작합니다. 일반 계좌라는 눈덩이가 굴러가며 몸집을 불릴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불어난 부분의 15, 4%를 꼬박꼬박 떼어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죠. 눈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떼어가는 양도 점점 늘어납니다. 아깝지 않으신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 주식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매도하더라도 25, 4%에 3, 4%에 배당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금 계산 없이 아주 편하고 쉽게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우리 익숙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차근차근 담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라는 눈덩이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장 세금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 내는 시점을 밀어주는 과세원 효과 덕분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세금으로 떼어갔어야 할 그 돈마저도 온전히 내 눈덩이의 일부가 되어 함께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즉, 내 돈뿐만 아니라 원래는 나라에 냈어야 할 세금까지도 나를 위해 일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는 셈입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은 곳에 투자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두 눈덩이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 초년생인 여러분이 연금에 대해 절세에 대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이자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첫돈 정말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건가요? 자, 그럼 세금을 내 돈 불리는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 서셨나요? 많은 분이 이 시점에서 그럼 연금 계좌에 무조건 많이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재테크 정보들이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을 꽉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정말 모두에게 정답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무조건 900만 원을 채우는 게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절세 전략의 시작점은 바로 당신이 실제로 내는 진짜 세금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결정세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결정세액이 뭐냐면 여러분의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다 빼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내야 할 세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값을 낼 때 이런저런 할인을 다 받고 마지막에 결제하는 최종 금액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받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은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애초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이미 다 공제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입금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결정세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900만 원 납입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단순히 저축을 넘어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 연준의 낮은 금리에만 의존한다면 미래의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소득의 절반인 15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 시스템을 갖춰 수익률을 10%로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저축 계획은 단 28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현재 쓸 수 있는 여유돈이 무려 272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자, 그럼 결정세액을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투자 규모를 정했다면 이제 용도에 맞는 절세 삼총사 계좌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먼저 ISA는 3년 동안 투자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 바구니입니다. 3년 안에 결혼이나 주택 마련 같은 목돈 쓸 일이 있다면 연금 계좌보다는 유동성이 좋은 I나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IRP보다는 연금 저축펀드가 먼저입니다. 세액 공제한도 900만 원을 채울 때 연금 저축펀드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IRP에 300만 원을 넣는 게 유리합니다. IRP는 안전자산 30% 강제 룰이 있고 중도 인출도 까다롭기 때문이죠. 반면 연금 저축펀드는 100% ETF 투자가 가능하고 관리가 훨씬 유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효율적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이라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개별 종목보다 지수 ETF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걱정 없이 편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올해 정부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예정이고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면 미국 지수 ETF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수 투자일까요? 개별 기업은 아무리 훌륭해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투자는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우량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지수는 스스로 진화합니다. 성장이 더딘 기업은 퇴출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주는 셈입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기분 좋게 자산을 사모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수 ETF를 중심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에 맞는 비중 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연령대와 자산 상황에 따라 이 강력한 무기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초년생의 경우입니다. 연봉 3,5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세액 공제 한도를 채우기보다 월 10만 원 습관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세제 혜택보다는 투자의 경험을 쌓고 시간의 힘을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때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남은 시간이 가장 큰 무기인 만큼 주식 비중을 80% 이상 가져가며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지수에 힘을 실어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시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수비적인 성향이라면
주식 비중을 50% 정도까지 조금 낮추는 대신 금이나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시장의 흔들림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30대입니다. 연봉이 3,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라면 결정세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부터는 무작정 저축하기보다 전년도 원천 징수형 수중을 확인해 내가 실제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연금 저축펀드 600만 원 한도부터 우선 공략하시되 IRP까지 무리하게 채우느라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적절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분들이라면 주식 비중을 70% 정도로 유지하며 S&P 500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선호하는 수비적인 분들이라면 40%에서 50% 수준으로 주식 비중을 절반 정도로 조절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채워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인 40대입니다.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결정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연금 저축과 IRP를 합친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곧 확실한 수익률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산 규모도 커졌고 20대보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투자 비중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면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 배당주 등을 섞어 현금 흐름을 고려해 보시고 원금 보호가 더 중요한 수비적인 성향이라면 채권과 금의 비중을 과감하게 높여서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내 자산이 깎이지 않도록 단단히 방어막을 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는 전략도 꼭 고려해 보세요. 추가로 넣은 금액은 당장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위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원금만큼은 세금 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해서 자산가들이 정말 애용하는 절세 스킬 중 하나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지수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해도 모든 자산을 주식에만 거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를 든든하게 지키려면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금이나 채권에도 반드시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특히 IRP 계좌는 법적으로 전체 자산의 30%를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금물 ETF나 미국 국채 ETF를 활용하면 자산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나 상품의 세부 조건에 따라 똑같은 금이나 채권 관련 상품이라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시기 전에 본인이 선택한 상품이 안전자산 기준에 적합한지 꼭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적용해보세요.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 그것이 10년 뒤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이 돼